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3월은 변화를 갖는 달이잖아요. 자, 학교에서는 학년이 바뀌고 직장에서는 인사 이동이 있고 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 개편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새로운 얼굴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뭐 매주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밭에 나 있는 잡초처럼 한 사람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운명 같은 여인 조규철 악단장님에 이어서 우리 책마을 해리 이대근 촌장님 자리에 저기 혹시 개그맨이신가요? 가수신가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50기 신입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제가 전주에 처음 왔을 때 첫 주에 아침마당을 카메라 뒤에서 견학을 했었는데 저 자리는 언제 앉아보나 했는데 금방 왔어요, 이 자리가. 네. 어머. 이 소파가 너무 내 것 같아. 오늘 촌장님 자리 채워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박범 씨의 개인 채널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고 성대모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네. 오늘 가실 때 제가 저식 봐라. 재밌군. 재밌어.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 잘한다, 잘해. 그만해라. 이게 잘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 웃기는 것까지 하면 반칙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자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대건 촌장님께서 매주 이제 저랑 어떤 대결 이런 걸 하고 그걸 이제 할머니께서 보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봐 이렇게 했거든요. 책 쓰는 것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지금 유럽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유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촌장님. 아니 그래도 그렇게 보내드리면 아니 되옵니다. 이번 한 주만 자리를 비우시는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촌장님. 네. 다행히 뭐 이렇게 한 명씩 교체되는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예, 양쪽에서 이렇게 한 분씩 사라지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중간 차례인가 했거든요. 다행이고요. 아무튼 아까 전에 새 출발, 새 시작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3월이야말로 정말 시작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작의 달 3월을 맞이해서 KBS 전주방송 총국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7시 40분에 첫 방송되는 우리 집 금송아지인데요. 네. 집집마다 이렇게 뭐 보물 아닌 보물이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뭐 꺼다란 보리자루구만. 근데 그게 막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숨은 것들을 네. 이 전문 감정위원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주는 프로그램 아니면 발견해주는 프로그램 뭐 그런 거죠?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그래서 MC 두 분과 감정위원 네 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신선한 얼굴도 보입니다. 먼저 MC 두 분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김정현 전북 MC. 버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버스 타고 왔습니다. 금송아지 버스인데요. 여섯 시내 고향에서 뭐 10년 동안 국민 안내양으로 어르신들 찾아뵀었고요. 지금은 아침마당에서 그리고 우리 집 금송아지와 함께 다니고 있는 가수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텐션 참 좋으세요. 네. 자, 그 옆에 우리 개그맨 후배 정범규 씨.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길이고요. 우리 집 금송아지에서 금송아지를 맡고 있는 전주 KBS의 막내 아들 정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분들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전문 감정위원이신데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히 그 가치를 매겨주시는 전문 감정위원들. 자, 고수건 위원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금송아지에서 금송아지 같은 귀한 보물을 찾고 싶은 58년 차 감정위원 고수건입니다. 제 전문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전문위원이셨군요. 네. 저희 집에도 도자기가 있는데 한번 갖고 오도록 됐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금송아지 감정위원 이정우입니다. 저는 한국고미술협회 민속본 감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은 한국고미술협회 전북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정우 의원님 전문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민속풍입니다. 민속품. 민속품. 아, 민속품. 집에 민속품 많으시잖아요. 아니요,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봉 의원님. 예. 장태봉 네, 장태봉 의원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 금송아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의 맛을 알아가는 전통문화예술협회 감정위원 장태봉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근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근대사. 집에 근대사 뭐 그렇게 근대사. 그건 없으시죠? 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근데 없어요, 그게 없어요. 가치가 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정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금송아지 방송을 통해서 소중한 그 보물들을 찾고 싶은 서정만이고요. 제가 담당은 그림과 글씨, 서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정현 씨는 네. 아침마당 전북에도 출연을 하셨고 네. 서울 아침마당에 패널로도 출연하셔서 그런지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전라북도는 어떻게 특별한 뭐 관계가 있나요? 전라북도는 저희 집안이죠. 제가 어려서 전주에서도 살았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도 군산에서 쭉 사셨기 때문에 제 온몸의 DNA는 전라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2의 고향입니다. 네, 일단은 악단장님이 반가워하는 얼굴이 있는 것처럼 저도 있습니다. 저 바로 정면에 있는 지금 정범균 선배가 바로 이제 제 KBS 직속 선배인데 개그 콘서트 할 때 이제 자주 뵀지만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아침마당 전북이었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 좀 어색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그랬는데 저 보고 조금 그런 어떤 당황스러우셨나요? 어떤? 저도 깜짝 놀란 게 곽범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사나. 아니 제가 이게 사실 매일 하는지 저는 매일 하는 줄 알았어요. 전북 아침마당도 매일 하는 줄 알고 매일 온다고요? 작가님한테? 곽범 씨가 뭐 빚이 있나요? 라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매주 한 번 옵니다. 아니, 이 조합이 참 되게 신선해요. 곽범 씨가 27기고 정범균 씨가 22기거든요. 네. 제가 11기고. 근데 오. 곽범 씨가 정범균 씨한테는 되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거 데뷔 연차가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깍듯이 하는 걸 보고 그러네요, 진짜. 나이도 같잖아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오. 애기도 있고요. 저 첫째가 저희가 또 동갑일 거예요. 그래요? 친구예요? 그럼 이제 곽범 씨, 네. 범균아 하고 불러보세요. 범균아! 형. 저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형이 이러니까 점점 어색해지는 거 홍석우 씨! 네, 형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우리 집 금송아지는요 정말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예의 범절 바르고 네. 좀 있는 집안 아이들이라 저희가 예의가 바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 곽범 씨가 원래 선배 한 명만으로도 굉장히 벅차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또 2명이나 되니까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네,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예.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네. 정범균 씨는 또 KBS 전주와의 인연이 남다르시잖아요. 맞아요. 보니까는 KBS 전주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과 인연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이된 프로그램이 저희가 역사를 두드리는 동네북이라고 네, 동네북이란 프로그램 우리 지금은 전주 KBS를 떠나 우리 또 형철 아나운서와 네.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만금 스카우트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송아지까지 한 3년마다 제가 거의 월드컵 직전처럼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KBS 전주방송 총국 3년 주기설이 있어요. 정범균. 네. 그러면 2026년에는 뭐 하고 있을까? 2026년에는 이제 뭘 아침마당 정도가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올 곳이 아닌가. 이제 그때는 곽범 씨 자리에 아니요 홍석우 씨 자리도 괜찮은데. 왜요? 저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서민수 당자님 자리에 피아노를 배워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3년 정도면 괜찮으시죠? 네. 저도 3년이면 머리를 그 정도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기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아노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곽범 씨도 그렇고 정봉균 씨도 그렇고 이름에 범죄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싼한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단 우리 그 서민수 대장님 자리를 노리고 있지를 않나. 원래 바뀌기 전에 빼야 돼요, 저는. 저는 바뀌기 전에 빼야 돼요. 맞아, 자리 잡기 전에. 맞아요. 예. 맞아. 네, 들 바뀌었을 때 푹 빨리 빼야지. 예. 우리 개그맨들이 이렇습니다. 아이. 바뀌기 전에 빼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새롭게 이 자리를 채워줄 박철규 후배 마음껏 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네. 아까부터 이러고 있으시야. 그러니까 아유, 기억이염. 아니 저한테 질문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KBS 전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우리 집 금송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현 씨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MC 같다. 우리 집 금송아지는 대박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분부터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이게 뭐야? 정말 귀한 물건이야? 이거 그냥 버려야지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담겨있는 귀한 물건이거든요. M본부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있다면 KBS에는 우리의 물건을 찾아주는 우리 집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가 되죠. 괜찮아요? 말씀 막 해주시고 막 포스터에 막 우리 집 금송아지 써 있고 막 그러는데 말로만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희가 맛보기 영상을 맞아요.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집이 어디예요, 근데? 우리 가면 나와. 요리가요? 이건 뭐예요, 언니? 반개, 가마, 이거 감아서 끌고 와요. 어려워. 들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엄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무슨 거가? 이거는 작은 자기가 드물고요. 이건 시대가 조선 시대예요. 훨씬 더 신기한 거 지금 찾으셨습니다, 우리 감정 의원님이. 이렇게 조선 시대 게 있는지 모르셨대. 조선시대 자기예요? 파이팅이에요. 요 짝으로. 우리 아버님 소시적에 어머니 속이 많이 썩으셨겠는데. 저다 지루 공부 나왔나 보다. 야, 다이아몬드 셋. 어허. 그래요. 네. 재밌겠다. 근데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는지도 궁금하고 네. 나중에 선물도 준다고 들었는데 진행 네.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가서 네. 물건을 보고 물건만 보고 감정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 네.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사연을 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감정위원님들께서 물건이 언제적 건지 이게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토탈 저희가 합쳐서 맨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금송아지를 드립니다. 네. 진짜 금송아지예요. 저희는 진짜 아이, 그럼. 순금 한돈. 이게 거기까지 밝히면 어떡해. 그냥 순금까지만 해. 근데 한돈이 진짜 리얼이에요. 네, 진짜 한돈. 진짜 금이에요. 한돈 리얼이에요. 한돈. 자, 네 됐습니다. 네. 두 분 참 MC 이유가 시끄럽네요. 예. 자, 방금 말씀하셨던 이겁니다. 바로 우리 집 금송아지 KBS 전주 딱 있는데 여기에 오. 야 어디 있어요 금송아지? 자, 글자가 금인가 보다 저거. 아 여기 있네. 진짜 송아지가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깍대기는 엄청나게 큰데 금송아지가 저거 또 떨어졌어 얘가. 네. 피곤한가 봐. 자, 요만합니다. 잠깐만요. 네. 예, 세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네, 요만해요. 좀 더 가까이서 잡아줘요. 손은 아니고 송아지는 맞네요. 송아지인지 강아지인지. 깍대기는 엄청나게 큰데 그냥 이건 찌까는구만 송아지는. 찌까네요. 예. 아니 그래도 저게 진짜 금이라는 거잖아요. 금이에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찌까난 저게 애기 송아지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성장하면서 송아지도 쑥쑥쑥 이제 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되게 좋네요. 네. 이 오래된 물건의 어떤 가치도 찾아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연도 들어볼 수 있고 진짜 정말 대박 예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정현 씨도 처음에 MC 제의가 들어왔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우선 프로그램 제목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집 금송아지. 네. 그리고 이
컨셉이 사실 프로그램 컨셉이 애매하면 저희도 이거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지?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KBS의 간판 프로그램 동네 한 바퀴 진품명품 여기에 이 휴먼이 들어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진품명품이나 이런 어떤 고미술 감정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희가 내려와서 집안 다 보면서 어머니 이거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이거 감정가는 어느 정도예요?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감정받는겨. 돌아다닐 필요가 이게 없는겨. 그래서 이건 되겠다. 이건 컨셉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온 건 참 행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김정현 씨는 네. 그 6시 내 고향에서 버스 안내양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르신들한테 국민 며느리, 국민 딸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어르신들하고 직접 만나뵈니까 어떠셨나요? 축구 선수가 필드 뛰는 느낌이요. 늘 벤치에 앉아 있다가 6시 내 고향에서 사실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버스를 잠시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방송하게 되면 스튜디오에서만 해서 좀 이렇게 답답함. 야외가 그리운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즈음에 이 우리 집 금송아지 섭외를 받았어요. 됐다. 이제 나도 뛸 수 있다. 아직 이팔 청춘이야.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네. 근데 MC는 호흡이 중요한데 사실 혼자 진행하는 것에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2MC 제의를 받았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 않았을까? 누구? 그랬더니 정범균. 누구? 그랬더니 네. 유재석 저기 똑같아. 그럼 되겠다. 유재석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2MC의 어려움이 뭐냐면 워낙 이제 또 뛰어난 후배이고 그리고 방송 연차도 있고 그 능력을 아는 상황에서 각기 진행하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범균이가 참 생활력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기 코스를 찾더라고. 누님이 그냥 알아서 큰 틀은 진행해 주시고 저는 정말 재밌게 프로그램에 양념을 많이 치겠습니다라고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하게 첫 해는 좀 신경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편하게 하는 거 맞지? 네. 억울해? 아니, 전 첫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신경전 하셨었는지. 나 했어. 엄청 부담스러웠어. 제가 한참 후배인데 저한테 왜 신경전을? 내가 배려심이 깊잖아. 그러니까 배려심이 깊어서 저도 들리는 이 KBS 방송총국 안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네. 신경전도 끝났고 이제 사이도 친해졌고 네. 뭐 몇 회 이상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MC를 바꿔달라고. 제가 이거 아침마당 좀 우리 검토하지. 저녁마당으로 어떻게 음해를 하는데 범희 씨 안 돼요? 우리 범희 건드리지 마. 근데 이게 정범균 씨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자세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범균 씨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범균 씨는 어떠신가요? 좀 티키타카가 좀 잘 되셨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원래 자세 자체가 집에서는 더 굽습니다. 굽고 무릎까지 꿇고. 항상 굽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맞는데 너무 티키타카도 잘 맞고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텐션을 한 10시간이 쭉 가세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10시간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과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그해마다 매해마다 정말 많이 배우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범균이도 그렇고 곽범도 그렇고 손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이 개그맨들이 이렇게 겸손해요. 이게 맞춰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냥 김태원 아나운서가 하는 대로 그냥 저는 따라가면 되고 김정규 씨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곽범 씨는 이지호 씨 하는 대로 따라가고 따라와. 따라가세요.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저는. 근데 범균 씨가 현장에서는 새우등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굴욕 아닌 굴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그런데? 자, 너무 많은데? 김정현 씨에 의해서 굴욕당했다는 새우등 사건은 무엇인지 화면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누구다고? 알아보시네. 바로 알아보셔. 아니 반갑네. 아이고 반갑지야. 네. 친딸이에요? 아니 텔레비전도 그냥 보는. 많이 반갑셨네. 비디오. 아니 보여드려.
어. 금송아지 잡으러 왔지. 엄마 나도 좀 안아줘 서운해. 아, 이 사람보다 덜 받아. 반갑네. 언제 저 사람은 복 봐 했더니. 요 짝으로. 의문의 일패. 아이고야, 이 사투리가 살아있네, 우리 아버지. 우리 정근. 저도 좀 봐줘요. 옆에 아이고, 아 옆에가 있었던가. 송아지. 왜? 근데 왜? 범균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우리 범이가. 범균이요. 범균이? 네. 균이요. 준이? 네, 준이? 범. 균. 범준?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 6시내 고향 그 버스 안내양을 이제 고향 버스 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 그 범준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범균. 범준! 아니 근데 진짜 다니다 보면 정말 느끼는 게 진짜 내 자식처럼 우리 선배님 너무 좋아해 주세요. 다들 저 방송에 나간 거 이외에도 만날 때마다 선배님 정말 딸처럼 정말 내 자녀처럼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아 진짜 이렇게 또 몇 해 하다가는 서로 분장을 하지 않는 이상 야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콧뚜레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다음에 콧뚜레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범균 씨가 사실 이 송아지 이 소뿔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머리띠. 몸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소가 돼가는 그런 느낌? 이제 밭에 가서 밥만 갈면 되겠어요. 네, 이제 조만간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펴세요, 좀. 네. 근데 그 제가 딱 봤을 때는 네. 그 너무 이렇게 범균 씨가 저자세인 것 같아요. 네. 조금 강하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어깨 어필도 펴시고. 좀 하고. 그죠, 곽범 씨? 네네네. 네. 우리 그 서구 선배는 네. 이제 백날 첫날 이렇게 돌아다녀도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알아보세요. 네? 2년 방송하니까 알아보세요 이제. 아, 이제. 할머니께서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뭐 이 이쁨 받는 비법이 있잖아요. 그 딸처럼 예쁨 받는 비법. 근데 뭐 따로 노력은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르신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맞아요 어머니 그때 참 슬프셨어요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 얘기는 많이 외롭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르신들께서 많이 아껴주시는 이유는 그냥 어르신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요거밖에 없었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렇게 항상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정현 씨가 네.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맞아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음. 화면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송아지 찾으러 왔어요, 어머니. 참배도 짜고 면배도 짜고 모시도 다 짜고 올게요 뭐.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짜셨어요? 15살부터. 거의 한 76년. 그러니까. 이 지방은 없어요 배. 수위. 아, 수위? 네, 그건 보여줄 수 있어요. 수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이게 우리 어머니 옷입니다. 이게 이제 버선이고요. 버선이고. 예, 예.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건 이게 이제 저고리죠. 저고리. 가사갖고 몰려갖고 다 똥 까갖고 이게 배당 거. 왜 울어요, 우리 정현이 누나? 저희 친정 아빠 돌아가셨을 때 수위 입은 거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아빠 생각이. 아빠 생각나가지고. 얘서 산불나고 나중에. 어머니 백수까지 가자 사랑합니다. 애쓰셨어요. 아유. 윤달의 그 수위를 장만하면 더 그 장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슬프셨어요?
부모님을 다 여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그때 저는 입관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보통 딸들은 이제 입관 잘 안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 가시는 그 길을 제가 보고 싶어서 입관하는 걸 봤는데 그때 입었던 이제 수의가 생각이 났고요. 근데 어르신께서 한평생 삼배를 짜고 그래 당신의 손으로 만든 삼배로 또 이제 수의를 만드셨을 때 그 수의 입었던 저희 아빠 얼굴 그리고 제가 잘 해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네. 이렇듯 우리 집 금송아지에는요 눈물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요, 감동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우리 집 금송아지 빨리 PR 좀 해봐. PR이 아니라 저 때가 이게 첫 해예요. 처음 만난 날이었는데 눈물을 보이실 때, 야 진짜 방송 꾼이다. 진짜 느꼈어 내가. 저는 가식이었다. 사실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아직 정정하시니까. 네. 눈물이 보이. 야 진짜 프로다 했는데 이런 사정을 몰랐죠. 저는 이런 감정을 모르고. 그랬군요. 예. 그래. 언제 철들 껴? 저는 이 눈물마저 사실 배우려고 그랬어요. 울어야 되는구나. 네. 도저히 눈물이 안 나요. 아유, 공감해주고 이렇게 사연 끌어주고 들어주고 MC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이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위원 여러분, 네. 물건의 가치를 보고 또 가격을 매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는 섭외가 들어왔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예, 벌써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저같이 이제 유물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겨져 있는 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KBS에서 이 작업을 한번 같이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감정위원들께서는 전부 한국보험술협회 감정위원이시고 또 문화재 매매 취득 허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 함께 시골 각지를 다니면서 숨겨져 있는 유물을 찾아가지고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전문가들을 싹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집 금송아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미술 전문가들을 싹 다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서정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옆에 계신 고수권 그 위원님께서는 전 그 전북 지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도자기 분야에 5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도자기 보존 처리 그 문화재 기능인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그 현재 그 사단법인 고미술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그림과 글씨를 지금 좀 종사한 지가. 그리고 우리 지금 저는 미술품 그 감정 평가사로 현재 활동 중이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장태봉 위원도 역시 본 우리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전통문화예술품 협회에서 근대사 감정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정우 회원은 현재 고미술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협회 그 민속품 감정위원으로도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나오시지는 못했는데 김건우 교수님이라고 우리 좀 그 고문서 쪽에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못 나오셨고, 우리 지금 현재 그 5명 전문 분야에 5명이 각자 그 맡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기투합을 해서 한번 이 멋진 방송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똘똘 뭉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듣기로는 KBS 제작진들과 함께 감정을 하러 가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180도로 달라져 있었다는데
저 이재우 의원님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뭐 저희들이 사실 시골로 이렇게 유물을 이렇게 구입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인 신분으로 다니면 저 사람들이 물건 훔쳐가러 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또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그 KBS 그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말하는 봉고차. 정겹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는 차를 타고 가면 마을 분들이 그냥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좀 봐달라 이렇게 자진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인물들을 이렇게 순순히 내주시니까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참 잘했구나. 계속 이 방송이 뭐 10년, 100년까지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이름표 방송 끝나고 드릴 테니까 그거 꼭 차고 다니시고요. 근데 이제 각자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자기 얘기하셨잖아요. 고수건 위원님, 도자기 많이 내놔요? 아니면 그냥 집에다 갖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가 그래요? 안 내놓죠. 잘 안 내놓죠. 지금 근대사나 지금 민속품은 매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나 서화는 그 잘 안 내놔요. 아마 번거로워서 그런가. 그래서 나나 서정만 위원님은 아마 한두 편. 지금 좀 들어오는 모양인데, 지금 아마 찍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내놓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리 집 금송아지를 통해서 맘 놓고 내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 산일이나 밭일 또 혹시 공사장에 이러다가 얻거나 주었다. 그러한 물건들 또 이 도자기 이런 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고 또 가격이 얼마인가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집 금송아지 여기로 의뢰하시면 확실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뭐 미술학도로서 한마디 보태자면 일단 그림에 또 일가견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그 전라북도 자체가 일단 농경 이 쌀이 많이 있어서 재화로서 풍부했고 그래서 뭐 글이나 뭐 그림 이런 거 많았을 텐데 서화는 왜 발견이 많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 곽범 씨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낙후돼 있다고 하지만 농경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중앙화단에서 활동했던 작가들도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전시를 한 번씩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서화의 본고장처럼 많은 그림과 글씨 작품들이 전라북도에서 소장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70년대 들어서 이제 급속히 산업화가 되면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타 지방으로 작품들이 많이 팔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물론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작품들이라도 우리가 가치 평가를 좀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집 금송아지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정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다른 데로 우리 전라북도의 그 유물들이 팔려나갔다라는 말씀이 참 또 마음 한켠에 좀 딱 자리하네요. 근데 그 집안에 딱 갔는데 뭐 장롱 같은 게 있어요. 뭐 뒤지도 있고. 근데 장롱을 봐달라고 했는데 그 옆에 괴짝이 더 오래된 거예요. 우리 장태봉 의원님 이런 경우도 있죠? 방송 출연 전에는 저희가 가면 가치를 상당히 모르고 내방쳐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감정을 하다가 보면
이건 가격이 안 나가는데 이걸 평가를 하고 저거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 부분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가격이 더 나가는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 제대로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였다고요? 비싸다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모른다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첫 회에서 의외의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아니 뭐가 있길래 또 이 집에. 야, 오래됐다. 뒤주. 뒤주? 예. 이 뒤죽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어머님이 사용했었던 기억은 나세요? 그 어렴풋이 나죠. 오. 자국도 넣고 뭐 그런 거. 여기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감정가는 얼마일지. 자, 10,000원 생각하셨거든요. 아기 때부터 이제 이 쌀 뒤주 엄마가 사용하셨던 거고. 이 뒤주는 진짜 오래된 거네요. 뭐예요? 뭘 주스시는 거지?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자구. 자부죠. 예, 자구가 뭐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겁니다. 오. 근데 이렇게 작은 자귀가 네. 드물고요. 이건 시대가 조선시대가. 잠깐만, 더 훨씬. 지금 갑자기. 뒤주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뒤주보다 훨씬 더 신기한 걸 지금 찾으셨습니다. 우리 감정위원님이. 이거 밑에 있네요. 밑에. 몰랐대. 이렇게 조선시대 게 있는지 모르셨대. 아 조선시대 자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지워봐. 동시에 주세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이건 진짜로. 오, 알겠어요. 잘 보관하세요. 위원님 잠깐만. 자, 그럼 조선시대 자기 과연 가격이 얼마일지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세상에.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아니,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니, 선생님 그 뒤주 감정하라고 하셨다가, 네. 아니, 무슨 아기도 아니고, 자귀를 발견했다고. 이정우 위원님, 아기도 아니고 자귀를 발견하셨다고요. 진짜 그 정말로 우연치 않게 그 뒤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저게 떨어져 있어서 저게 사실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물건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구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그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가치성을. 그래서 저 정도의 유물이면 상당히 좀 희귀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크기가 굉장히 작고 또 예쁘잖아요. 그리고 시대도 오래돼 있고. 그래서 저런 유물들은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은데 저분은 이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내방치하려 있는데 그걸 찾아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날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의외의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상당히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자기 말고도 혹시 박물관에 이건 꼭 전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임실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실 그냥 저희들 답사를 다니거든요.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그 유물의 진위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양로원을 이제 간 거예요. 저희가 갔는데 이제 할머니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뭐 유물을 갔다 오셨는데 뭐 호롱이나 뭐 깨진 바가지, 뭐 요강 뭐 이런 거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방송 어떻게 하냐 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애달파 하니까 우리 집에 그 냄새나는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괜찮으면 보러 갈 거냐고 그래서 그냥 내키지 않았는데 한번 그래도 없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양로원에서 상당히 걸어갔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도. 근데 가서 보니까 창고 안에 박혀 있는데 후레쉬를 켜야 보일 정도로 아주 캄캄한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이게. 왜요? 저희들은 이제 괴짝. 괴짝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고급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꺼내보려고 하는데 엄청 무거워요. 괴짝이 좀 조그만한데도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안에가. 안에? 근데 열쇠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싶어서 이제 낑낑대고 이렇게 들어서 안을 열어봤더니
이 고문서가 옛날 조선시대 오. 고문서가 오. 들어가 있는데 조선시대 그 병마 절도사를 지내신 분 그 집안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고서 감정하신 김건우 교수님께서 이것은 가정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어떤 박물관에 있어야 될 물건이다 이렇게 감정을 하셔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았던 유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그 가치를 잘 모르셔서 네. 아드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 설명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발견을 하게 되면 더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갔는데 쪼까 비싸 보이는 게 옷장 뒤에 뭔가 이렇게 막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뭔가 의뢰인분들께서 이거는 산뜻 안 내놓으려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시는 편인지 상태봉 의원님. 네. 저희가 거의 마을 돌아다니면 물건을 볼 때 이 집은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그 지난 백운면 촬영을 한번 답사를 갔었는데 근대사 병풍이 이제 올림픽 복권 병풍이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좀 그 공무원이셔가지고 좀 학식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아쉽죠. 아쉬워서 대문을 나오면서 선생님 혹시 집에 그림이나 고서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없으시냐고 또 말씀을 딱 하고 하니까 의아해 딱 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뭐 하나 글씨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한번 봐주시겠느냐 해서 딱 가서 봤더니 우리 초대 국회의원 하시고 했던 신익희 선생님 글씨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나와야 저희가 참 뿌듯한 그런 그 답사 다니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처음에 이 PD 작가님들이 가서 먼저 사전 답사를 하시는데 그럼 했을 때는 그 거의 나는 뭐 이런 학독이라든지 항아리 그런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감정평가를 많이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겠어요, 정말. 왜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닌디? 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설득하는 말빨, 언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정우 의원께서 그걸 느낀 누군가가 있다고. 누구세요, 그분이? 예. 제가 사실 그때 답사를 제가 갖고 장 의원은 그때 답사를 안 가서 제가 그 물건을 저 혼자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그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그걸 갑자기 의뢰자께서 이것도 좀 봐달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분야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 의원을 믿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보라고 내민 거죠. 장 의원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유물을 본 겁니다. 봤는데 어찌나 설명을 잘하던가 같은 위원님 입장에 봤을 때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학식도 많았고 어떤 제가 장 의원을 안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어떤 달리 보이는 사람이 달리 보이는 좀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면서 옛날부터 그 LP판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다 버렸거든요. 아이고, 아깝다. 진짜 아깝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LP판 같은 것은 비교적 최신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고미술로서 뭐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 정태병 의원님 어떠신가요, 이거 LP판은? 저희가 그 옛날 물건들만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촬영 답사를 가면서 보시면 거의 옛날 물건들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LP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이 LP판이 좋아서 한 3만여 장을 제가 한 20여 년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계기에 한번 좋아만 하다가 팔게 되는 계기에 가격을 좀 알게 됐죠. 근데 가격 값어치가 지금의 제가 소장했던 거에 비해서 한 10배 같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세상에 10배. 지금 지금 옛날 걸 보통 50년대, 60년대 LP판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8, 90년대 세대들 지금 4, 50대 지금 한참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들었던 음악들 그런 분들의 음악들이 방송을 제가 이제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값어치가 지금 그 전에 뭐 2,000원, 3,000원 했던 뭐 김건모, 이문세 그런 판들이 네. 지금은 한 10배 가격 이 정도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다니시면서 여러 물품들을 감정을 또 하실 텐데 사실 이게 뭐 감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아유 5만 원 더 줄게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쵸. 딱 정확하게 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조금 서운해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 정도는? 이게 사실 골동품은 정가는 없습니다. 공산품처럼 정가는 없지만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죠. 마음은. 근데 판매되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뒤로 와서 이렇게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또 가격을 많이 이렇게 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안 보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말씀 안 보이시지 생각하는데 뒤돌아서서 이제 저한테 방송 끝나고 나서 손 잡으면서 고마워요. 앞에서는 그래서 이게 시골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잘 못하시고 마음을 좀 숨기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의뢰하신 분들은 조금 그 현장에서도 좀 기쁨을 표시해 줬으면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거나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KBS 진품 명품 보면 5천만 원 나왔을 때도 와 이랬는데 10억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억소리 나게. 혹시 감정하시면서 벌써 미소를 억소리 난 경우가 있었나요? 살짝 좀 알려주세요. 에이, 이거 아니에요? 너무 스포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감정 가격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만큼 그 수억, 수천만 원, 또 때로는 그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송 진행되는 걸 쭉 보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방송 중에 무슨 문자가 왔는데 친구인데 뭐라고? 자기 집에 도자기가 있는데 중국 청나라 때 도자기가 있다는데 이게 도자기 전문 고수건 의원님께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대. 안 되네. 왜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해요. 집중해봐요. 우리 후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아니 청나라 때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진짜 박철규 아나운서는 이제 처음 이렇게 생방송 또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 탐나요? 전 집중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 말고 그 자리도 조금 이 자리로. 장난이고요. 사실 저는 6시 내 고향을 진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6시 내 고향을 자주 보시고 특히 김정현 씨가 나오는 그 코너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 나오시면서 안내양으로 또 활약하시고 또 한국 기네스북에도 오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죠. 애를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하고 이제 좀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방송도 좋지만 이 6시 내고에서 잠시 내려온 그 시간에 아이하고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리고 육아를 더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저에게 1번은 네, 우리 집 금송아지예요. 진짜. 자, 6시 내 고향 시골버스 코너를 네. 10년 넘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어쩌면 김정현 씨의 그 중반부가 시골버스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요. 제가 만 10년을 시골버스와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40대. 근데 그 40대 안에는 제가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한 엄마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시집을 잘 갔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살다가 진짜 사업도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도 돼보기도 하고 그 시간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또 여의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저를 김정현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국민안내양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해준 것도 그 40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면서도 좋으면서도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섞여 있는 그때가 40대 6시 내 고향과 함께한 그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에게 무척 소중한 시간이죠. 네. 그 무척 소중한 그 버스 안내양 그 시절에 네. 안 가보신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건 좀 무리한 저의 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이번에 하면서 어떤 그때 만났던 어떤 어르신 만났다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20년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시골버스도 탈 때 저희가 그냥 장난을 맞춰서 무작위로 계속 버스를 어마어마하게 타면서 어르신들을 만나거든요. 네. 근데 1회 남원에서도 제가 아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CD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네. 사회에서도 제가 어머, 저 어르신 나 장수버스에서 만났는데 정말 진안에서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금송아지 하면서 다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은 다 뵙게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또 전 참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술하시는. 그분. 무술하시는 분은 꼭 제일 한번 좋아했지. 보세요. 네. 꼭 한번 보세요. 정말. 할아버지가 무술을 하십니다. 정말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 장풍에 우리 범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죠? 그래요. 이게 궁금하다. 김정현 씨는 6시 내 고향 그 이제 고향버스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이제 대표작이면 범규 씨는 이제 그 개그 콘서트였어요. 네. 저는 유머 1번지 세대지만. 네. 근데 개콘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텐데 곽범 씨는 우는 표정 하지 마시고요. 개그 콘서트 폐지되고 가장 좋은 사람이 곽범 씨잖아요. 네? 제일 잘 나가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니 개콘 때문에 제 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때 누구지도 몰랐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했었어요. 개콘이 폐지되기를 항상. 이루어진 거죠. 근데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언젠가. 근데 일단 저 개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개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제 범균 선배인데 네. 대표적인 코너가 이제 딱 나와도 알만한 게 사마귀 유치원. 네. 다들 아시죠? 재밌게 예. 봤죠. 네. 어떤 코너였죠 그게? 저희 대표 코너라고 하고 물어보는 것도 대표 코너 알아야 제가 다 얘기해요. 제가 다 대표 얘기해요. 코너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어떤 코너였죠는 그렇게 앞뒤가 다 얘기해요. 시청자를 위해서. 대표 코너였는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쉽게 이야기해주는 코너였고요. 네. 자료가 또 나가고 있는데. 귀여워. 젊다 젊어. 저때 이야, 젊었을 때다. 10몇 년 전이네요. 저때. 벌써? 네.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유재석 너무 닮았어요. 진짜.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사마귀 유치원 진짜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뭔가 영상으로만 보니까 네. 좀 약간 뭔가 실감이 좀 안 난다고나 할까요? 어른이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사막이 치안이에요.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개그맨들이 옛날 거 이렇게 다시 하라 그러면 좀 손발이 좀 오그라들거든요. 이래서 방송국이 무서워요. 네, 정말 싫어지고 아니 내가 이거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들고 근데 네. 개그 콘서트에 제가
잠깐 스치듯이 봤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곽범 씨가 그 프레디 머큐리 흉내내면서 에어 맞아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 잠깐 스친 거예요. 진짜 잠깐. 에르레레로. 역시 맞아. Alright. 근데 범균 씨도 가수에 도전했었어요. 오. 네. 네. 가수에 도전했습니다. 유재석 선배님이 유산슬로 이제 앨범을 내셨을 때, 유산균으로. 유산균으로 내셨고, 원래 후보군이 있었어요. 깐풍기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아니다. 유산균이 맞다 해서 그 내 인생은 탄산수 라는 노래를 네. 제가 한번 또 라디오에 나갔었고 네. 2회 방송 만에 아쉽게 접었습니다. 접었죠? 네. 앨범을 냄과 동시에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네, 함께 어디서 활동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잘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수가 노래 따라가거든요. 내 인생의 탄산수인데 네. 김 빠진 탄산수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채워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정범균 제발. 씨가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그 금송아지는 뭡니까? 저는 이제 다들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다들 다 비슷하실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제 인생의 금송아지는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야, 일단 의외다. 내가 네. 제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맞아. 네. 자녀, 뭐 와이프 다 좋지만 저는 제 인생의 금송아지 접니다. 저랑 같아요, 범규 씨가. 저도 제가 제일 수중하거든요. 맞아요. 남의 눈치 절대 안 봐요, 이제. 네. 왜냐면 그 산 날이 살아야 될 날보다도 그 저기 같아서. 인지호 씨는 뭐예요? 저요? 네. 아니 이 두 분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네. 저 최근에 제일 비싼 명품백 하나 샀거든요. 그게 밥 안 먹고 네, 그럼요. 굶어가지고 그거 산. 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감정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고수건 위원님이 경력으로 보면은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전문 분야가 도자기이시고. 그러면 이 도자기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뭐 좋아하려고 좋아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러 간 곳이 인사동이었었어요. 네, 인사동 골통분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곳이 도자기 전문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래서 도자기를 알고 저기 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원을 하면 좋다. 그래서 또 복원을 짬짬이 터득을 했죠. 그 터득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복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문화재 기능이 된 거죠. 기능인까지. 그래서 문화재 기능이 또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돼서 처음 아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골동이 도자기가 평생 직업이 된 거죠. 지금. 네. 도자기에도 백자, 청자, 뭐 분청사기 이런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일단 매력들도 다 다르고. 자, 도자기 전문가로서 뭐 어떤 도자기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딱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가 고려 청자는 빛깔이다 이렇게 늘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자가 비취색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빛깔이 영롱하고 좋은데 이 송나라 황제도 감탄을 할 만한 그런 빛이 청자가 이게 나중에 이 청자의 색깔이 이 보석과 같이 아주 영롱하니 그런 청자를 우리 저 도공들이라고 하나요? 이 장인들, 이 선조들이 과학적인 어떤 기구 하나 없이 육안으로 체감으로
이 경험으로만 그 도자기를 빚었거든요. 그래서 그 빛깔에 아주 감동스럽고 딱 하나 꼽자면 비색 청자, 보석 같은 비색 청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청자. 예. 박철규 아나운서가 청자 빛깔 옷 입고 왔어요. 그러네요. 그 저도 좀 감정을 아니다. 전문가시니까. 아니 근데 그 장태복 이영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쪽 분야가 아니셨다가 우연한 기회에 고미술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셨다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학창 시절에는 그 운동 선수였었습니다. 운동 선수였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 건설업하면서 이제 전문 한옥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그런 소품들을 이제 사서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모으면서 이제 소장을 하게 됐죠. 근데 소장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어느 계기에 제가 좀 그 이 건설업을 하다 보면 어느 이제 그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물건을 좀 갖다가 팔려고 한 좀 산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처분을 하려고 해서 가게에서 갔는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가격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로 줄어들어서 저 반절도 아니고 가격이 너무 많이 그 깎여서 이거는 내가 잘못 샀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남들보다는 이제 저희 분야는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하여튼 수업료를 많이 주게 된 겁니다. 많이 사보고 많이 팔아보고 하는 그런 계기에 많이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또 옆에 계신 이정우 위원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뭐 고미술이나 역사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약회사 일을 하셨다고. 진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들의 능력을 모르시고 경제학과를 지망을 하라 하셔서 경제학을 지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일색인 거예요. 경제학 자체가 통계나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은 제가 상당히 멀리 했는데 그 다니는 대학에 바로 옆에가 역사학과 학생들이 다니는 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반으로 가서 강의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 강의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학생들이 자기과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를. 그 정도로 서로 이렇게 역사 쪽에 관심만 갖고 있다가 경제학은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그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위원님들 네 분이 그러니까 한 분 더 계신데 교수님은 못 나오셨고 각기 이제 사연도 있으시고 또 전문 분야도 있으시고 우리 금송아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MC분의 시그니처 인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걸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정말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하니까 본방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니시려면 건강, 체력 중요하니까요. 특히 우리 감정위원들은 눈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매기기는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소중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그렇지만은 우리 집 금송아지가 오늘 언제 정확히 방송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 7시 40분이고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요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송아지니까 금요일 오늘 저녁 7시 40분에 첫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전북은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